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장마감 무렵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기분을 다 좋게 했는데요. 특히 주목을 끈 것은 IT 소부장들이었습니다. 2년 동안 힘들었던 반도체 전공정 주식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서 오랜만에 빛을 봤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의 관심 주식이죠. 에코프로 어제 겨우 0.5% 올라서 개인들의 근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8월 PPI가 시장 예상치를 0.4%포인트 웃돌았지만 연준이 더 주목하는 근원 PPI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는데요. 유가 강세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도 기술주, 특히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의 성공적 대비로 기술주 랠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소매 판매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미증시 랠리에 일조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자, 금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오늘 또 금요일 아침에 이번 주 마지막에 또 전해드리게 됐는데 오늘 미국 시장 하면은 올해 미국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암홀딩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오늘 첫날 상장 첫날 25% 정말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샀고 또 다른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같이 오르면서 오늘의 미국 증시 3대 지수 상승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암홀딩스는 좀 특징적 부분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 물가와 또 판매, 소매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월가 예상치보다 더욱더 강력했는데요. 8월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해서 0.7% 상승을 하면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망치는 0.4%였는데 그걸 훨씬 웃돌았고요. 2022년 6월 이후에 월 최대 상승폭입니다. 또 전월 동월 대비 상승률도 1.6%로 7월에는 이제 0.8% 대비였는데 오름폭이 컸다라고 좀 전해드리고요. 에너지와 식품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요. 전월 대비해서 0.2%, 전년 대비해서는 2.2% 상승을 했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이 뭐 20% 상승을 했죠.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월 상품 물가도요 2% 오르면서 지난 2022년 6월 이후에 월간 최대폭을 올렸습니다.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도 0.2% 올랐고요. 자, 미 상무부가 이 별도로 발표한 이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정말 강력했는데요. 8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6% 늘어났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0.1%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소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CPI나 PPI도 마찬가지로 이 소매 판매를 견인한 거 아마 이 높은 에너지 가격이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예상을 할 겁니다. 휘발유가 급등에 주유소 판매가 5.2%가 오르면서 전체 소매 판매 증가를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매 판매를 보는 이유가 미국 전체 소비의 거의 반 이상, 3분의 1, 3분의 2,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버팀목이자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꼽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를 보고 있는데 이런 휘발유 가격이 정말 큰 한 몫을 차지하면서 계속 올라갔다. 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갈수록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좀 줄어든다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물가 상승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를 앞두고 씀씀이를 줄인다는 또 지금도 지적하는 그 목소리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점점 좀 더 일반 매장보다는 할인 매장을 찾고 있고 유명 브랜드보다는 저렴한
브랜드의 구매를 좀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계속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이 소비 지출 같은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가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WTI 배럴당 90.1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이렇게 90달러로 웃도는 것, 지난 11월 이후 정말 처음인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93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최고치를 좀 작년에 비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로 소비자 물가 지표 예상보다 좀 강력했지만 고용 지표 둔화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3천 건 늘어나면서 5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직전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습니다. 169만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8월 CPI, PPI 모두 유가 상승에 따른 강력한 영향을 받은 만큼 연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달 수치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조금 더 신중하게 볼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 4.2% 거래되고 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5%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유럽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을 한 겁니다. 이번 인상으로 20일 예금 금리가 지금 4%로 유로화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인데, 자, 이 금리 결정에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좀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이 좀 강화가 되면서 연준의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약화하고 증시는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표와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이 우리가 직접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연준에서 지표에 집중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달 한 달에 좀 바뀌는 지표에 좌지우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 건지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CB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높은 수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미국도 같은 분위기죠. 유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물가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그걸 이겨내고 올랐다. 이거에 좀 오늘 방점을 두고 싶고요. 자, ARM 상장한 거 그거 관련된 뉴스가 좀 있죠? 네, ARM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PO 시장 최대어로 꼽혔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홀딩스. 지금 AI 분야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설계에서 정말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이 암에 투자자들의 정말 강력한 수요가 몰리면서 상장 흥행에 지금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요, 정말 이거 급등을 떠나 폭등입니다.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대 포장됐다라는 지적도 좀 있지만 암의 초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컸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암 주식이 공모가 대비해서 24.69% 올라서 지금 66달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희망가 범위 최상단에 해당하는 주당 51달러로 책정됐어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10% 높은 56.1달러에 개장을 해서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지속을 했습니다. 암의 지분 전량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죠. 이번 기업 공개로 4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6조 5천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상장 후에도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암 이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벳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칼바람이 지금 불어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구글 같은 경우는 조직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해고 대신에 채용을 선택했다는 이슈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테크주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파벳도 1%대 상승했다라는 이슈 좀 전해드리고요. 테슬라
지금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정부 보조금을 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 좀 간접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값싼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가 좀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중국에서 좀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뭐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가격을 좀 낮게 유지하는 부분들이 좀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로 인해서 테슬라가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슈 전해드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컴퓨터에 대한 좀 훈풍이 불어오면서 계속 다시 한번 조정을 받다가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 보이는데 이 각 차량의 이제 수집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좀 테슬라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콜라를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되면서 연일 좀 급락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새로운 CEO가 왔죠. 이 투자자들과 이번에 좀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곧 이 수소 전지 트럭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오늘 뭐 장중에는 32% 넘었는데 지금은 37%가 넘게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니콜라에 대한 다시 한번 투자 방향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그런 소식들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급 우려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에너지주, 뭐 엑슨모빌, 뭐 쉐브론, 옥시덴탈 등등등 에너지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름이 정말 필요한 그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을 비롯해서 오늘은 좀 델타 항공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여행 수요에 대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조금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 계속되는 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다시금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료비 상승에 따라서 3분기 뭐 실적 전망치까지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전망치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에 따라 좀 같이 주가도 내려왔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좀 짧게 전해드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그 배우와 작가들에 대한 파업 이슈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계속 내려왔고 있는데 오늘은 거의 3% 가까이 주가 빠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AI 기술에 대한 이슈로 뭐 여러 가지 초상권이나 제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독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좋지 않은 악화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파업에 나선 모습인데 다시 한번 파업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넷플릭스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오늘 비트코인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25,000 밑으로 내려가니까 바로 반등해가지고 26,000 중반까지 다시 왔네요. 네, 비트코인 정말 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3,500만 원, 3,60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ETF 관련된 현물 ETF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심이 좀 개선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또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좀 천천히 오르는 큰 그런 코인들보다 좀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알트코인들의 흐름들도 지금 계속 뭐 20%, 30%대 또 그 전전날과는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투심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중립적이었다가 3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오늘은 투심이 그 투자심리 지수가 45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그런 앞으로의 이슈들,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들 좀 더 체크하면서 우리가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장에서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빨갛게 네. 불타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를 할 만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대표님과 제가 붉은색 옷에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명 화면을 통해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반도체 감산 효과의 소부장주 불기둥을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한솔케미칼, 주성 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어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물론 ARM과 관련해서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 감산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어떻게 헤드라인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어저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죠. 뭐 특히 그동안 이제 못 올랐었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어저께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감산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을 고정 가격을 조금 올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전부 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최근에 이제 HBM3 때문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반도체 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 삼성전자의 이제 재고 관련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이제 재고 관련된 부분 추입니다. 뭐 지난 그 2021년 12월만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재고가 16조 원에 불과했었는데 지난 2분기 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배 정도 증가한 33조를 기록을 할 만큼 반도체 재고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을 계속 좀 억누르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 초서부터 이제 그 반도체 생산량을 좀 감축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말서부터 반도체 생산을 감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감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감축한 이후에 한 6개월 이후에 이제 감산 효과가 본격화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감축 효과가 아마 3분기 이후서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또 추가적인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 8월 달에는 낸드 프레시 공장의 일부를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산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감산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만큼 감산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효과도 이제 조만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분야는 이제 D램도 재고가 많지만 낸드 플래시 관련된 메모리의 재고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관련돼서 감산이 뭐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낸드 가격의 회복세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9월부터 낸드 가격을 고정 가격을 뭐 한 10% 정도 올렸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낸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낸드 가격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낸드 가격을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향후에 이제 낸드 가격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적인 성격까지 지금 같이 지금 낸드의 수요를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랜스포스 같은 이제 리서치 기관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는 이제 이전까지의 하락세를 멈추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5% 정도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나올 만큼 향후에 낸드 시장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 공급 가격 인상과 함께 고부가가치로 불리는 HBM3, DDR5, 즉 D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 잡아볼 때 어떤 부분을 키워드로 뽑아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완성 반도체 업체도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재고 문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HBM3와 관련돼서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 부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공정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이렇게 전공정 업체들의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관련된 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련돼서 지금 뭐 계속 투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의 증설이 이제 주춤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은 최근 한 뭐 2년 가까이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나마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반등 여부가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공정 업체도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뭐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8월 달에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86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전년 대비 21%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그 감소 폭이 지금 계속 조금씩 그 올 연초에 비해서 그 감소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올 1월 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5% 정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최근 21% 감소폭은 그만큼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수출 관련된 부분도 올 초에 뭐 60억 달러에서 지금은 86억 달러.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반도체 수출 추이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의 이제 반도체 수출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작년 10월 달 이후서부터 조금씩 이제 감소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 전방 산업인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판매가 좀 감소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수출량도 감소했었다라는 게 전반적인 수출 감소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HBM3나 DDR5와 같은 그런 이제 신형 그런 CPU 이런 이제 D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개선이 아마 업황을 개선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AI 열풍으로 인해서 HBM3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관심도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나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4배 가까운 그런 이제 주가 상승세를 보일 만큼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런 이제 HBM3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도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반도체 장비 관련된 검사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ISC나 TFE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3배에서 4배 가까운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일 만큼 이렇게 이제 후공정 관련된 장비들이 큰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뭐 성장세는 뭐 HBM3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수요가 같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올 초서부터 이제 DDR5에 대한 이런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DDR5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인텔이나 AMD에서 신형 CPU를 이제 출시가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CPU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DDR4의 지원을 뿐만 아니라 DDR5 D램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롭게 그 PC를 구매하시는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구형인 DDR4를 사용하기보다는 신형인 DDR5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본다라고 해도 상당히 이제 두 가격대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성능이 20-30% 향상된 신형 DDR5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DDR4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대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버용 DDR5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GB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5.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한 3% 증가하는 그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대신 DDR4의 서버용 똑같은 사양의 서버용 8기가 D램 같은 경우는 12.7달러로 전월 대비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DDR5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이런 영업 실적에서 보면 개선되는 기대감이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 4분기 아니면 내년 초 정도 1분기 정도 되면 이제 비트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DDR5의 매출이 DDR4의 매출보다 좀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3나 그다음에 DDR5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의 전방 산업이 이제 전공정 관련된 소무장 관련된 업체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반도체 관련된 리서치 업체에서 실적에 관련된 향후 전망치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2분기 정도를 이제 바닥으로 보고 3분기서부터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특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본격적인 호황 사이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제 세계 반도체 매출을 올해보다 1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5%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70% 정도의 상승세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업황이 상당히 좀 부진한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소보장 관련주가 눌림목이 컸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 가동률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전공정 관련 업체는 지난 2년간 수주가 공백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눌림목이 좀 길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혹은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패키징 쪽에서 좀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전공정에서는 상승률이 좀 저조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도체 하면은 미중 무역 갈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중 무역 관련돼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 제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제 발표된 화웨이의 이제 스마트폰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상당히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그 7나노급,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나노급의 AP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 기술로 생산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크게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이런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뭐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의회가 이번 주에 개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개회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대중국 수출의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 이렇게 대중국 관련된 그 수출 규제가 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 상당 부분의 그런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낸드 플래시 공장 그 생산량의 한 4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D램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을 할 만큼 상당 부분 상당한 이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유예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제 10월 말에 그런 유예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뭐 유예가 무난히 연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나 뭐 미국 여론 자체가 이런 규제에 대한 유예가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유예가 이제 실질적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공정상 계속 이제 새로운 공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에 맞춰서 공장 생산 라인을 좀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대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신공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신공정에 따른 생산 시설의 정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 시설 빠르게 노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생산 시설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장들에 대해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나 매출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고요. 뭐 그 얘기가 아마 10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뉴스에 따라서 그 이후에 아마 판단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셔가지고 투자 판단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혜 섹터와 더불어서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양은 있지만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뭐 가을 이후, 그러니까 겨울 접어들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서부터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더욱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뭐 HBM3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공정, 소재, 그다음에 부품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장비 관련된 기업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량이 즉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뭐 전공정 소재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솔 케미칼이나 솔브레인,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응 속도는 좀 느릴 걸로 보여지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테스 같은 기업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개별적인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이 뭐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 전공정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세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플라즈마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특히 이제 ALD라는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라는 그런 이제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증착 장비가 이제 공장 미세화가 될수록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주요 이제 거래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업황이 개선될수록 관련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그런 이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게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전자 재료용 고순도 특수 가스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이제 특수가스를 제작하는 그런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이제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건 아니고 일부 가스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가스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향 이제 매출이 80%에 달할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특수가스의 사용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EUV 공정도 뭐 있긴 하지만 EUV 공정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DUV 공정이 대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UV의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제논이나 그다음에 네온 같은 그런 이제 특수가스의 사용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할 거는 최근에 이제 HBM3와 관련된 그 종목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뭐 HBM3 관련된 기업도 여전히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패키징 관련돼서 후공정 관련돼서 패키징뿐만 아니라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일괄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턴키 수주가 가능하다는 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패키징 관련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패키징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후공정 관련돼서 여러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관련된 부분을 이제 수주했다라는 거와 맞물려서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에도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반도체에서 패키징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 흐름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오 얼리먼트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막 증착 관련돼서 지금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에 들어 이제 프리커서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리커서 장비는 이제 보통 반도체 공정 내에서 이제 챔버라는 진공 그런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착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증착에 가스를 투여를 하는 그러한 이제 공급 장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오 얼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증착 장비가 과거에는 이제 일본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국산화를 하면서 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른 이제 업체에 비해서 가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공정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향후에 관련된 매출 증가세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 알아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머티리얼즈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마지막으로 지오 엘리먼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해당 종목군들 추천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초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기 그리고 펀더멘탈로 원이 QS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IT 주주들이 좋았죠. 그래서 방금도 IT 소부장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소부장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주가 좀 볼까요?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뭐 해성DS, 대덕전자 이쪽 관련돼서 뭐 MLCC나 패키지 기판이나 이쪽 뭐 관련돼서 주가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어디 있죠? 삼성전기는 이게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쳐져 있습니다. 최근에 또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어디죠? LG노텍 BH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공통이 뭘까요? 휴대폰 쪽이 안 좋다. 생각보다 안 좋다. 그래서 애플 주가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삼성 휴대폰도 뭐 덜 팔린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기가 이런 휴대폰만 하는 데가 아니죠. 여기 패키지 기판도 하고 또 주목할 될 게 전장용 MLCC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전장용 MLCC도 지금 업황은 조금 안 좋고 지금 뭐 아직도 재고 조정입니다만은 재고 조정이 3분기에 마무리될 거다. 그럼 4분기부터는 더 다시 이제 반사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보시자고요. 자,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전장용 MLCC 경쟁력 확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 비중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금년에 벌써 상반기 20% 이렇게 올라왔고요.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성장을 추가적으로 20% 더 한답니다. 그러면 매출 비중이 한 25% 그 위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전장용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가 이제 크기는 좀 작아지는데 아주 퍼포먼스가 좋은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소재도 내재화를 합니다. 소재 거기 들어가는 파우더가 있는데 IT용 그 파우더보다 이쪽 전장용 파우더가 크기는 입자 크기가 2배는 커요. 그리고 공정도 2주 정도 더 길어지는데 반해서 이쪽을 하게 되면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MLCC의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기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공장에다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계속 내재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전장용 캐파를 지금 2배 증설해서 이제 곧 이제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텐진에는 이제 3배 정도의 부산 공장이 3배 정도의 지금 이미 가동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는 전장용 MLCC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제목을 전장용 MLCC 순항 중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어쨌든 3분기 눈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조정을 하고 있어서 눈높이는 좀 하향을 하자. 그런데 4분기 가면서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아까 이 파우더 관련돼서는 내재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캐파도 2배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력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이제 삼성전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재미가 없었죠? 아까 초반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주가는 슬금슬금 계속 내리고 있었죠. 휴대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주가에 거의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IT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전공정 반도체 이쪽에서 조금 좋아지는 거, 후공정도 조금 뭐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그전에도 제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콘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뭐라고 그랬죠? 이것저것 담기 힘들 때 삼성전기를 기관 외국인들은 대표적으로 담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보자. 분위기 나쁠 때는 뭐 안 보는 주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삼성전기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볼까요? 역사적 밸류 봤을 때 상단 아니죠? 하단 근처에 와 있습니다. 중하단이죠. 중하단에서 이렇게 지금 뭐 힘을 빼가지고 지금 있다가 어제 갑자기 고개를 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강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시고요. PBR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쭉 내려왔으니까 PBR도 여지없이 저 밑으로 가 있습니다. 1.3배. LG노텍 최근에 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같이 1.3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밑으로 와 있다. 센티멘탈이지만은 센티멘탈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치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와 있다 이렇게 보고 동종업체죠. 대덕전자 1.8, 심텍 2.2, 해성DS 2.2 여기 이쪽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센티멘탈로 보셔도 되고 뭐 펀더멘탈로 IT 쪽 좋다 그러면 이것저것
비싸고 고르기 힘들다 그러면 삼성전기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 7주 전부터 웬일인지 슬금슬금 오르네요. 주가는 좀 내려왔는데 목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31% 남은 삼성전기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정공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관련돼서 정공정 차트를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이렇게 주식들을 많이 넣었는데 아까 임순재 대표 주성엔지니어링 언급하셨죠? 주성엔지니어 어제 주가가 상당히 튀었습니다. 너무 많이 튀었고요. 유진테크도 어제 많이 튀었죠. 장비주들입니다. SNS텍, 하나머티리얼즈 이렇게 튀었는데 원익 QNC 어디 있었습니까? 주가가 삼성전기랑 거의 비슷하죠. 저 밑에 이렇게 처박혀 있던 주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솔브레인도 어제 고개 들었죠. 한솔 케미칼까지 이렇게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쪽은 뭐 소재주지만 원익 QNC 부품을 들어가는 쿼츠 같은 걸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전공 쪽에서 캐파 줄인다 그러면 좋을 게 없어요, 주가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자회사가 있으니까 자회사 그것 때문에 좀 덜 내려갔던 건데 자회사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공정 쪽에서 캐펙스가 내년에 좀 늘어날 거다 그러면 뭐죠? 애프터마켓, 비포마켓이 있는데 비포마켓 쪽에서 미리 수요가 사재기나 이런 미리 좀 확보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어제는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캐펙스 쪽에 조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조금 인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쪽 전공 쪽은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여기서는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최대 고객사가 이미 6월부터 주문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TSMC 비메모리 업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여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금 중국 대만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분기에 이제 가동되면 내년에는 온기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업체 TSMC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메모리 쪽으로 들어간다. 이제까지 제가 뭐 얘기했죠? 반도체 전공정 얘기했잖아요. 메모리 쪽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비메모리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보다 비메모리 사이클은 주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좀 덜 타는데 비메모리 쪽으로 간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이 이전까지는 좀 낮았었는데 앞으로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증권사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워낙 기본적으로 가치 주면 쌉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자회사 모멘티브가 판가 인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받침을 있어요. 실적 뒷받침, 버팀목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쿼츠가 금년에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자회사 여기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덜 망가졌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여기는 뭐 OP가 한 60% 전후로 금년에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성장 체력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메모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도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처음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시면 좋고요. 밸류에이션 봤을 때도 중단, 하단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12.1배 높지 않죠? 되게 싼 주식이고 이거 비메모리 쪽으로도 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22% 남았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기, 펀더멘탈로 원익 QNC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반도체 감산 효과에 소부장주 불기둥,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전장용 MLCC 원재료 생산 능력이 2배로 확대할 계획인 삼성전기, 그리고 펀더멘탈은 원익 QNC를 꼽아봤는데요. 쿼츠 부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특히 5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